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면역 세포 중에 제가 한 가지 별로 말하지 않고 옆에다가 가만히 잠재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NK셀이라고 해서 Natural Killer Cell. T림파구는 T림파구인데요. 얘는 자기 몸 안에 독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토톡식이라고 하는 그 다른 세포를 살해할 수 있는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T림파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천연으로 Natural Killer Cell, 다른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는 요즘 그런 말 있죠. 자기도 죽고 또 다른 세포도 죽이는, 어떤 때는 이 내추럴 킬러셀은요 자기도 죽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지난번에 지나간 것들을 복습하려고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내추럴 킬러셀은 림파구의 하나이며 또 우리의 흉선, 가슴샘이라고 요즘은 하대요. 그 흉선에서 성숙되면서 사명감을 딱 넣어줬어요. 너는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나 세포 안에 들어가 숨어 있거나 세포 안에서 이미 핵 물질을 점령을 해서 암으로 변하거나 차원 이런 것을 책임지고 게릴라전을 하듯 처리를 해달라. 그리고 부탁받은 것이 바로 이 내추럴 킬러 셀, 아주 간단하게는 NK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NK셀을 말하면서 우리의 그 이뮨 시스템에 무엇을 주로 이 림파구는 처리를 하도록 임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간단히 처삼층 벌초하듯 마치고 나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면역을 증진시켜서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병의 원인이 되는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처리를 하며 또 어떻게 우리를 그러한 암을 발병할 때에 다 진압을 시키고 또 이미 암이 사기라고 할지라도 자관 이 활성화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NK셀이 있다면은 암을 다 진압하고 처리를 해서 의사가 말한 대로 2개월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취장암입니다. 하고는 사람을 참 엄청나게 놀라게 만드는 이런 암도 의사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제가 요양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NK셀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 이 살해하는 다른 세포를 우리 자체의 건강한 세포가 아니라 뭔가가 여기 들어가서 숨고 있는 병을 일으키는 무서운 게 있다. 이런 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발견하며 이런 것을 우리 잠깐 얘기 나누시면 아마 여러분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의 면역 체계 하면은 한 가지가 혼자서 독단해서 이 면역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를 병에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세포들이 각각 자기의 임무를 이행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복잡한 그 파트너십, 자기 임무를 이행합니다. 예를 들면 대식세포, 그 다음에 T세포 중에서도
보조, 그 다음에 또 진압시키는 거, 그 다음에 골수에서 성숙된 거는 B세포, B세포 안에서도 기억 메모리 하는 세포, 그 다음에는 항체를 만들고 나는 항체를 만드는 공장과 같은 것을 운영하는 이 T셀이 둔갑을 해서 이 플라즈마 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컴플먼트라는 보조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합하여 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NK셀, 이 살인자 T셀은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박테리아나 뭐 곰팡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적에는 보통 그 B 림파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며 또 기억세포에다가 저장했던 그 항원에 대한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병을 다 진압해서 우리를 질병에서 구출해냅니다. 감염성 질환에서. 그런데 바이러스는 물론 대식세포가 먹고 다 처리하는 수도 있지만 만일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멀쩡한 세포에 싹 숨어 들어가서 거기 가서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참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적이라고 알아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발자취가 풋프린트라고 해서 그 정상적으로 보이는 세포에 바이러스가 들어갔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뭔가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이게 정상세포가 아니라 여기 뭐가 숨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주변에 그 바이러스가 가진 어떠한 그 입자의 단백질을 조금 흔적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T 림파구는 몰라도 이 내추럴 킬러 T 림파구는 그런 것을 감지합니다. 림파구 중에서는 자기 몸이 아주 미세하고 적은 T 림파구이면서 자기 몸에다가 사이토톡신이라는 폭탄 같은 것을 지니고 다니는 이 NK, Natural Killer 셀이라고 하는 이 림파구는 참으로 아주 영특하고 그런 것을 다 발견해내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잠복하여 있는 그 세포를 에다가 자기의 그 현미경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뉼이라고 이렇게 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독성입니다. 사이토톡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독성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은 차차로 그 세포 안에서 모든 것이 핵물질서부터 다 분산되면서 바이러스도 이렇게 핵물질과 같은 RNA와 DNA, 어떤 것은 DNA, 어떤 건 RNA 파티클이 입자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산산, 공중에서 뭐가 다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면서 감염성 된 것을 파괴합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이미 세포 안에 들어가서 핵물질을 점령해서 자기 수하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세포를 찍어내는 것이 바로 이게 암입니다. 그런 것도 싹 다 처리를 합니다. 암 덩어리, 혹 덩어리가 되기까지는 많은 세포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점령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만일 내추럴 킬러 T 림파구가 발견을 했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일종의 게릴라전 같은 전쟁을, 어떤 전쟁이길래 게릴라전이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 NK 셀 자신하고 그 바이러스가 침범되어 있고 거기서 암이 되기 위해서 핵물질을 점령했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꾸만 세포 안에서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는 세포만을 구분해서 주변을 다 진치고 1대1로 바디 투 바디, 아주 그렇게 싸워가지고 산산조각을 낼 때에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같이 전사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살해를 하는 이런 그것을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 내추럴 킬러 셀을 소개해드리고,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암이 되지 않고 또는 감기 같은 일반 그 common cold, 그러니까 일반 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충 줄 잡아서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감, 플루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몇 개나 되나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마다 다른 것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플루 백신이라고 하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그 바이러스가 대개는 3개 내지 5개의 그 독성을 낮춰준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만든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금년 겨울에는 어떤 바이러스의 그 독감 바이러스가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할 거다 하고 몇 가지를 함께 해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또 이미 옛날에 들어왔던 바이러스가 잠복되어서 비활성화되어서 죽은 척하고 세포 안에 엎드려 있는 경우가, 이것이 우리 면역이 떨어지면은 그때에 활성화되는 이런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로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로하고 여러분이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주의하시고, 우리가 잠을 설쳤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잠을 4시간밖에 못 자는 분에게는 이 내추럴 킬러 셀은 정상적인 분한테 비교하면은 30%가 떨어져 있습니다. 숫자도 그렇고 그 활성 하는 그 힘도 그렇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도 면역이 떨어집니다. 앵자이어티는 불안 초조는 더하죠. 또 우리가 추위에 노출이 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잠복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이때다 하고,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처음부터 열이 안 납니다. 얘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세포 안에 자기가 살아서 유지될 수 있는 온도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그 양분, 먹거리도 적당하고, 자기가 거기서 동민하고 있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얘는 세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만일 이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어떤 독감 바이러스는 금년에 유행하는데, 이런 카운터탑이나 사람 옷이나 뭐 플로어나 이런 데서 며칠간 생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다, 이런 것들을 보고받으시는 것을 뉴스에도 나오는 걸 여러분 보시죠.
얘네들은 습기와 온도와 먹거리가 적당해야 그 속에서 동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면역 체계는 우리 몸의 머리서부터 저 발끝,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는 곳에는 그 옆에 림프액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 베슬입니다. 예, 림프 혈관 같이 림프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순환을 하면서 온몸에 모든 그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적을 발견을 하고 적당히 거기에 해당되는 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몸을 그런 모든 감염성 질환에서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데, 장기하고는 달라서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림파구라든가 또 뭐 다른 그 백혈구들은요, 도대체 이 세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체에 어떤 명령 기관이 있는가? 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중추신경계 하면은 우리의 뇌, 척추신경, 척추에서부터 분지로 나무뿌리처럼 퍼져나가서 우리 몸 어느 곳도 신경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지요. 네, 우리 집안에 전기줄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요 손끝을 조금 뭐 하다가 바늘끝으로 살짝 건드리면 아야 하고는 느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느끼는 것입니까? 거기에 신경에 말초신경이 와 있기 때문에 벌써 뇌신경에 중추신경에 벌써 전달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면역 체계에서 돌고 있는 거의 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백혈구들이 각각 임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모아된 1,000, 모아된 12개 이상이 각각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움직임을 조절받고 있느냐 하면요, 중추신경계와 무선 전신을 하면서 자기의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계는 누구가 그 이면에서 모든 신경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우주의 주제이신, 네, 바로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중추신경계를 통하여 바로 이 면역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 백혈구, 특히 그 중에서도 림파구 중에서도 T림파구, 그 다음에 B림파구인데 T림파구는 흉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모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 성숙되며 각각에게 임무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감정, 신경, 특히 스트레스, 그다음에 그 anxiety, 불안 초조 또는 우울증, 이런 우리의 감정, 신경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면역 세포들이 활기차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다
늘적지근하고 졸고 아니면 병들어서 비실비실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마음이 항상 평화스럽고 진취적이고 활기차고 이러면은 누구도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활기차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면역 세포들도 활기가 찬 것입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또 연구 발표에 의하니까요. 제가 여기 있지만 꼭 그걸 펴놓고 말씀 안 드려도 제 기억에서 떠오르네요. 우리의 마음에 그 자기 양심이 알고 있는 허물들,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 양심을 항상 편안치 않게 하면은 면역이 낮아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습게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뭐 그 형편은 모면하셨을지 모르지만은 면역은 그거로 인하여 혼돈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honesty, 정직하고 마음에 아무 거침이 없고 양심상에 떠오르는 잘못된 것이 없고 평화스럽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면역도 튼튼해지는 과정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요, 암 4기인데 회복이 되시고 어떤 분은 암 1기밖에 안 됐는데 왜? 1기라고 하니까 도무지 암이 어디서 자라고 있다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암의 진단을 받고 나니까 불쾌하고 스트레스가 있고 짜증나고 이루이루 불쾌하기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은 천연치료를 세션을 하러 요양소에 오셨는데 그 소생을 못하고 일찍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4기라고 해서 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자포자기 하신 분이 천연치료에 와서 여러 가지 이모저모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이요법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뭐 잠을 어떻게 자고 뭐 하는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이러면은 우리의 몸에서 쌓아주는 이 면역 체계가 활기를 얻고 우리가 모든 병을 다 이기고 소생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런 분은 또 사셨어요. 예를 들면 췌장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2개월이 아니라 2년, 4년, 6년 이렇게 사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기적을 베풀면서 사시다가 조용히 편안히 어디로 가는 줄을 아시고 떠나시는 분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면역 세포들은 중추신경 세포에 의하여 그들의 모든 것이 컨트롤, 조절되고 있다는 것에 꼭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대식세포, 이 내추럴 킬러 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그 수가 증진되고 그들이 활성도가 어느 정도 강한지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먹는 습관에서요, 칼로리가 많은 식사를 끼니마다 과식을 하면은 면역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칼로리를 많이 먹는 거하고 그래서 칼로리가 많아서 자꾸만 저장하면 살이 찌게 되는 거하고 영양소, nutrient, 영양소가 균형 잡히게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그 관계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양이 균형이 잡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칼로리가 많은 음식은 대단히 우리 면역 체계에
나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regularity 이거는 24시간이 서케디안 리듬을 놓고 우리 면역 체계가 하는 일이 우리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면역 기능의 활성도는 우리가 감염을 받았을 때에 오후 이렇게 해가 지려고 서산에 저녁 노을이 놓일 때면 벌써 으슬으슬 춥고 몸이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체온이 조금 미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점점 해서 밤 저녁 그러니까 늦은 저녁이죠. 예, 늦은 저녁에 열이 꽤 따끈따끈하게 올라가고 12시면은 열이 싹 내려서 땀이 나면서 열이 해열이 되고 이것이 다 24시간을 주기로 우리의 체온이 움직여지는 건데요. 면역 기능이 움직이는 거하고 몸의 체온이 움직이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초저녁잠이 많으신 분은 비교적 면역이 튼튼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밤 12시가 아니고 새벽 2시까지 앉아서 뭐를 하시는 분은 면역이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의 잠 시간이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초저녁부터 해가 서산에 걸려 있을 때부터 우리는 일을 접고 그 다음에는 쉬기 위하여 준비하며 릴렉스하고 일찍이 늦어도 9시에는 베개를 비는 그런 사람은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깊은 잠을 자두락세 면역은 튼튼하며 또 그나 그뿐입니까? 새벽 3시에서 아침 7시까지 요 4시간 동안을 잘 아침잠까지 잘 주무시는 분은 특히 이 내추럴 킬러 셀이 숫자도 늘고 활성도도 강해서 암의 조짐이 있는 것까지 미리 다 찾아다니면서 싹 진압을 시켜버린다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보고입니다. 아침잠을 설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롭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잘 배울 수 있는 지력이 약해집니다. 새벽잠이 설치면은요. 새벽잠을 설치면은 면역도 특히 내추럴 킬러 셀도 수도 적어지고 활성도도 그 강도도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천연치료에서 우리가 말하는 생활 습관을 생명의 법과 천연의 법칙에 맞게끔 바꿔간다는 것은 많은 우리 생명을 아셔가는 그 질병에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운동이요. 운동을 5개월 동안 저기 스포츠 센터에서가 아닙니다. 스포츠 센터는 거기에 있는 공기는 죽은 공기요 오염이 되어 있고 많은 케미칼로 벌써 오염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므로 인하여 좋은 산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에서 특히 아침 일찍이 소나무나 전나무가 있는 데서 제가 늘 강의해서 잘 아시죠? 좋은 살아있는 산소를 만끽하며 햇빛을 적당히 얻으며 그러면서 운동을 활보를 하면은 면역이 증진됩니다. 경쟁적인 운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적인 운동을 테니스를 친다든가 이런 그 경쟁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는 이런 경쟁이 들어가는 것은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는 우리 면역을 낮춰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잤으면은 자, 초저녁 잠도 잘 자야 되고 아침잠도 잘 자야 되고 어떤 분은 잠을 베개를 비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10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9시간이면 적당하고 어떤 젊으신 분은 7시간이면 적당합니다. 그러나 4시간만 잠자리에 들고는 면역을 튼튼한 면역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7시간 내지는 9시간을 자야지 우리가 건강이 유지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누누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잠이 좀 부족한 때가 가끔 있죠. 그럴 적에는 눈을 감으면은 우리 뇌가 벌써 쉬는 것으로 들어가고 네거티브 차지라고 해서 뇌의 그 전기가 음성적으로 차지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뇌신경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면역도 또 증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요. 떼어낼 수 없죠. 우리가 먹거리를 철저히 채식을 하며 소식을 하며 하루에 2끼를 먹고 벌써 오후 3시 이전에 먹는 일을 다 마치면은 면역이 증진이 됩니다. 뭐 건강하시고 체중이 약하신 분은 3번째 식사를 6시 전에 마치시면은 가볍게 과일이나 혹은 뭐 죽 한 반 공기나 이렇게 그저 먹는 등 마는 등 살짝 그저 기야만 변할 수 있게 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2끼 두 번째 식사를 3시 전에 하시면 조기 당뇨 같은 거는 다 컨트롤도 됩니다. 이래서 철저히 채식을 생명이 있는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면역을 증진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마사지를 받으시면은 우선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면서 잠을 깊이 잡니다. 그러면은 이 내추럴 킬러 셀이 얼만큼 증진되는 거냐? 한 30%가 증진되며 그들이 활성, 요즘 피를 뽑아가지고는 이거를 내추럴 킬러 셀로 만들고 또 강도를 있게 해서 다시 넣어주고 하는 그런 치료법을 하는데요. 우리의 중추신경이 힘을 주기도 하고 숫자를 늘리기도 하고 다 이들이 그 우리 몸에서 자기의 임무를 이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기대하는 바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마사지가 왜 이 내추럴 킬러 셀의 숫자도 늘려주고 또 그 활성도도 증진시켜 주느냐? 스트레스를 릴리브 시켜주고, 우울증도 퇴치해주고, 앵자이티 리액션, 불안 초조증도 다 컨트롤해 주는 것이 마사지입니다. 우리를 릴렉스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 면역을 증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뜨거운 물로 열 치료 받는 거 101도, 102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5번 하면은 굉장히 면역이 증진됩니다. 그래서 암이 자라기를 멈추는 거 또는 낮에는 완전히 기대한 것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잠을 설치는 분들은요, 베스톱에 들어가 가지고 뉴트럴 베스라고 해서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따뜻한 물에서요 한 20분 내지 60분을 릴렉스를 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깊이 자면은 또 면역이 증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안 되시는 분은 약초에서 뭐 캣닙이라든가 발레리안이라든가 패션 플라워, 스컬캡 이런 것들을 적당히 응용하셔서 잠을 깊이 잘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있고요. 자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주 어떤 정신신경 심리학자는 연구하기를요.
양심에 저촉되는 불안한 그런 양심에 저촉되는 것들이 없이 그 마음이 항상 평온하고 편안한 양심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면역이 증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잘못된 일로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이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의 그 거슬리는 일들을 다 털어놓으니까 이 NK 셀,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셀이 떨어져요. 그 숫자가. 그러는데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양심을 털어놓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고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NK셀이 증진하는 것을 연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을 하면 체중이 허락하면 그러면은 굉장히 면역이 증진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디프레스가 되면요 면역 세포도 디프레스가 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면역 세포를 컨트롤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나의 의지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중추신경계가 그 수많은 면역 세포들을 다 무선 전신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신경의 영향을 하나하나의 면역 세포들이 다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요 아주 심플하게 먹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는 게르마늄이라고 있습니다. 뭐 버섯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에 있습니다. 그런 그 게르마늄은 우리의 그 면역 세포, 특히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성도와 숫자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르마늄을 어떤 환자들은 먹고 있죠. 그 다음에 베타 캐로틴 테라피요. 이것이 또 내추럴 킬러 셀의 숫자를 늘려주고 그들의 활성도. 그 다음에 음식에 그 색이 있는 여러 가지 그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이런 그 과일이나 야채 이런 그 다음에 야채는 특히 그 짙은 푸른색이 있는 이런 것들에는 항산화제가 담뿍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면역 세포의 활성도와 강도를 또 증진시켜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는 그러니까는 증진시켜주는 것으로 잡수시면 대단히 좋겠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한 20-30분씩 하게 되면은요 뇌가 상당히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평온해지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하고 직접 1대1로 싸워주는 내추럴 킬러 셀의 숫자도 증진하고 대개는 한 20% 내지 30%가 증진하고 그의 그 활성도 그 1대1로 감염된 바이러스하고 감염됨 아니면 직접 암세포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그 강도가 아주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약초들이 면역을 증진시켜주는 약초 중에 그 징코빌로바라든가 에키네시아, 골든실, 에스트라갈로스 이건 중국에서 주로 쓰는 면역 증진제입니다. 이런 거 뭐 그 버닥, 카모밀, 그레이프루트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면역을 증진시켜주는 것으로도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좌우간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우리의 의복도 자연 섬유질로 되어 있고 우리를
어디든지 이렇게 찔리게 만들지 않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체온을 유지 잘 시켜주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이래가지고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을 통틀어서 생명의 원칙과 천연계의 법칙에 준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면역이 튼튼해서 오늘날 세상이 많이 험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병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의 손길이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 면역 세포들의 그 것과 우리의 면역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 모든 일을 구석구석 샅샅이 배우고 아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는 이 30분 동안에 40분 동안에 전해드리는 것은 아주 극히 부분적인 것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생명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모두 지체하지 말고 바꾸시되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의지가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결정한 의지가 무한하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에 접붙임으로써 여러분의 선택이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병마가 우리 주변을 감돌고 있는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병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며 또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60대와 70대의 황혼기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아주 긴한 말씀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